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최근 육사에서의 독립군 흉상 이전 논란도 그렇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일본 핵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윤 정부의 친일 행적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이 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우려하는 시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공동대표 등을 맡고 계신데요. 최근 결의의 노래 아리랑이란 제목의 책을 펴내셨습니다. 오늘 만난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매월 후원해온 10만인 클럽 회원은 김삼웅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선생님을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첫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마이뉴스 문자판에는 매일 제 평전을 올리는데, 그렇죠. 예, 오마이TV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첫 출연이기 때문에 예. 좀 서투른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해량해 주시고 예. 제가 현 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견 예. 이런 것을 거침없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쭤볼 현안도 많습니다. 요즘 워낙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현안도 많은데 우선 최근 현안인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등 독립군 흉상 이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전도 쓰셨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예. 역사 자체를 회귀시키는, 과거로 되돌리려고 하는 대단히 반역사적이고 탄세포적인 사고다. 저는 예. 7, 8년 전 예. 홍범도 장군 평전을 써서 예. 카자흐스탄 장군의 묘소에다가 책을 헌정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 당시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애정, 또 저는 그 후에 어느 신문에다가 청산리 보고동 전투 대첩 기념일을 정하자, 국가 기념일로. 우리가 숱하게 임진왜란 때부터 시작해서 동학혁명 과정, 또 국치 과정에서 겪었던 일제의 만행, 희생을 두고 볼 때 보고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거의 유일하게 통렬한 승전을 그야말로 통렬한 승전을 가져왔던 그런 전승인데, 그런 홍범도 장군의 조상을, 흉상을 육군사관학교 광장에서 걷어내겠다고 하는 발상, 그런 것 자체가 참 이런 경우를 무지하다고 해야 될지, 역사에 대한 소견이 그만큼 모자란 건지, 아니면 윗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과잉충성한 건지, 아무리 그렇다 치지만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런 것도 분별할 줄 모르는 자들이 국무위원이고 장관이고, 그런가 참 개탄스럽기도 하고 통탄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왜 이전하려고 하니까 이제 홍범도 장군의 이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까? 홍범도 장군을 제대로 알아라.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책을 읽어봐라. 저도 홍범도 장군 평전을 썼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 초에 20년에 청산리 대첩을
이루고 예, 예. 일본 정규군에 쫓겨가지고 소련하고 만주의 국경지대에다가 예. 그 홍범도 장군을 따랐던 병사들 예, 예. 그리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교포들 예, 예. 이 황무지를 개간해서 논이나 밭을 만들었어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추수를 할 때쯤 되면은 소련 관리들이 나타나가지고 아. 이것은 불법 경작한 거니까 뺏어간다 해가지고 전부 약탈해 갔어요. 예, 예. 그런 게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거기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이 예, 예. 홍범도 장군이 워낙 유명하고 그래서 예, 예. 장군께서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그때는 예. 이제 1917년 볼셰비키 소련 혁명이 예, 일어난 예. 직후니까 예, 예. 막강했지요 그 세력이. 예, 예. 그래서 그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 공산당에 가입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예, 예. 스탈린이 소련을 지배를 하면서 예, 예. 그 러시아 쪽에 동북아시아죠. 예, 예. 이쪽에 있었던 우리 조선족, 고려족들이 예, 예. 한 25만 명 정도가 25만 명. 예, 25만 명 정도가 예, 예. 중앙아시아로 예, 예. 쫓겨나갔잖아요. 예, 예. 그때 홍범도 장군은 카자흐스탄으로 쫓겨가서 거기에서 또 또 핍박을 받았잖아요. 핍박을 받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동포들하고 함께 살면서 예, 예. 그 극장 수위를 지냈어요. 예. 그럴 정도로 그리고 스탈린 공산당으로부터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거에 대한 뭐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행동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묻어두거나 또는 무지해서 모른다고 치고 예, 예. 오직 공산당에 가입했다라는 그 예. 한 줄기 예, 예. 한 가지 사실 가지고 그리고 그 홍범도 장군의 그 민족주의 민족 성향은 예. 러시아의 망명 그 만주나 예, 예. 러시아에 활동을 할 때 예, 예. 우리 그 당군 기록이라든가 예. 또 우리 고대사 예, 예. 대종교 기록 이런데 그 자료를 편찬하도록 돈을 지원했어요. 아, 예, 예. 독립운동 지도자가 그런 겁니다. 아, 예. 그럴 정도로 홍범도 장군의 기능, 기억 예, 예. 이런 것은 막중했는데 예, 예. 아무리 무지한 역사에 무지한 인물들이라고 하더라도 예, 예. 그런 분을 그렇게 공산당 가입했다는 한 조각 기록 때문에 육사에서 철거시킨다는 것은 참 이것은 분노를 넘어서 이런 자들이 국토 방위에 책임을 맡고 있다는 그런 사실 자체가 개탄스럽게 그지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또 그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음악가인 정일성 역사공원에 대해서 이제 성토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를 똑같이 지적을 했고 또 국가보안부가 또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러한 그 박 장관의 그 공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정일성 씨 문제도 예, 예. 홍범도 문제하고 연관해서 지금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예,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건데 예, 예. 물론 정일성 씨 행적 중에는 우리가 그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나 형제들과 더불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이고 예, 예. 또 중국의 망명 시에는 많은 그런 그 의열단 활동이라든가 예. 여러 분야에서 항일 투쟁을 앞장섰고 그리고 더욱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중화민국 중국의 그 군가 예, 예. 1년이면은 중국 국경 수립일 이런 때는 중국 인민 7억 8억이 함께 부르는 그래서 예, 예. 세계에서 같은 시각에 가장 많은 사람이 부른다는 예. 노래를 정율성 선생이 지은 거예요. 예, 예. 그런 공적, 예, 예. 그런 역할 이렇게 넓고 깊게 봐야지 예, 예. 오로지 북한 쪽에 편들었다. 이런 그 단세포적인
사례를 가지고 역사에 큰 기여를 훼손시킨다는 것은 예. 그 참 무지의 소치가 얼마만큼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가를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예? 공과를 좀 제대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정권은 과 중에서도 아주 일부 그냥 아주 그 부분적이고 뭐 그것만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전체를 지금 폄훼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 그러면은 그렇게 그 반공주의에 철저하고 공산당 편에 대해서는 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예. 전직 대통령 박정희 씨의 경우는 왜 그래서 남로당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남로당 예. 경력 그 중에서도 예. 남로당 조직책을 맡았던 분이에요. 예. 막중한 중책이었던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 예. 군사재판에서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그렇죠. 분입니다. 예. 이런 사람은 기념관을 짓겠다고 하고 예. 그런 사람의 그 행적에 비해서 비할 수 없이 약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뿌리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 예. 시시비비라기보다는 선택적인 예. 그런 그 선호도 이런 것은 우리 역사 진행 과정에서 볼 때나 예. 국민 교육 과정, 우리 또 예. 독립운동을 대한민국 출발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헌법 가치 예.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참 용납하기 어렵다. 어쩌다가 이렇게 그 우리나라가 20세기, 21세기하고도 20년대가 지난 지금 이런 시점에서 예. 이런 역사 반동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건지 윤석열 정부의 그런 그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립운동가들, 사회주의를 몸담았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끌어내리고 흉상을 철거하고 뭐 이런 작업 한편에는 또 친했던 사람들에 대한 또 이런 추앙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 뭐 최근 이제 국가보훈부가 백선엽 장군의 국가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 행적 문구를 삭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이번에 이 흉상들 육사에서 흉상 제거하고 나서 백선엽 장군의 흉상을 논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백선엽 장군에 대한 현 정부의 평가 어떻게 해보십니까? 그리고 이런 그 친일 문구를 행적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저도 그 노무현 정부 때 예.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랬죠. 그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백선엽에 대한 친일 행적 자료가 참 많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자신이 백선엽 씨가 일본에서 일본어로 낸 자서전에도 자기 인정했잖아요. 자기가 그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탄압한 것을 사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 때 행적, 공적을 두고 그 부분도 칠곡 그 다부동 전투에는 윤석열 백선엽 장군이 독점하다시피 공을 독점하다시피 됐다는 그런 함께 전투에 나섰던 분들 지원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배경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를 만들려다가 결국은 못 만들었고 실패했고 그들의 그런 행태를 훤히 꿰고 있을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검찰 출신들 핵심 브레인들 왜 뭐 때문에 국민 통합을 하고 화해를 하고 남북 대치 상태를 줄여나가고 그렇게 해서 평화로운 조국 통일을 달성해야 될 그럴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 그런 것은 이념적인 좌파냐 우파냐가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헌법 전문에도 평화적인 통일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헌법 제 몇 조인가도 조에도 대통령은 평화 통일을 해야 나갈 구체적인 조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좌파나 우파나 진보나 보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헌법의 가치예요. 대통령이 입만 열면 헌법 가치를 내세우잖아요. 헌법 가치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고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 앞에서 선서를 할 때도 평화통일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런 그 헌법이나 자신의 선서는 헌신짝 버리듯이 그걸 외면해버리고 오히려 과거에 이승만이나 박정희도 하지 않았던 그 친일 행적 이런데 몰두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 뭔지 저는 그 미국하고의 그 북한 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미국하고의 한미 혈맹 관계, 동맹 관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그 같은 자리에다가 끼워 넣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갈 것 같고 거기에 반항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또 혈맹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신냉전의 전선에 쓰게 되는 거죠. 서게 되는 그런 위험 부담. 왜 그래야 되는 건지.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특히 그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친일 행적 그거 말고 또 뭐 또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혹시 있으신가요? 주로 이제 그 만주군 시절에 사실상 일본군이죠. 일본군 장교로서의 그런 역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행적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고 하필이면 또 일본에서 낸 책에다만 그걸 썼어요. 그 반성하지 않고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시대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다. 자기가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우리의 해방이 이렇게 뭐 해방을 앞당길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그런 시기에도 중국 그 해발 3,000m가 넘는 태양산 이런 데서는 조선 그 독립군들이 항일군들이 투쟁을 하다가 일본군에 총 맞아서 전사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기에 따라서는 친일 일본군에 증명이 되고 자진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또 반대편에 섰던 분들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렇게 그 얼마든지 선택의 기회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 역사가 미래를 향해서 길을 개척을 해야지 저렇게 그 친일을 옹호하고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이랬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하에 계신 애국지사들이 통곡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그런 꼴을 지켜봤겠느냐 보겠느냐 저승에서 아마 개탄하는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그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역사 전쟁을 지금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그 윤석열 정부 그 행태를 보면은 그 독립운동에서 사회주의를 지우는 작업을 이제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독립운동도 훼손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간 학계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을 거고 정립된 결과들도 있었을 텐데 일제 치하에서의 사회주의 우리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일제 치하에서 사회주의는 어찌 보면은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1917년 10월 달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중국을 포함해서 동북아시아, 일본까지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많이 뻗쳤어요. 우리나라가 1919년 4월 11일 날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도 더러는 그 의정원 의원 39명 중에서도 더러는 사회주의 방향으로
국채를 정해야 된다. 예, 예. 그런 토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예. 그리고 레닌 러시아의 수반 레닌이 독립기금을 만들어서 주기도 했어요. 예, 그렇죠. 중간에서 이게 예. 오용 남용 은폐되기도 했습니다만 예, 예. 그럴 정도로 사회주의는 그때 당시 그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부품 그런 조류. 예, 물론 대다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선택하는 그런 분들이었지만 예, 개 중에는 예, 예. 그리고 임시정부 국무총리 중에서도 사회주의 노선을 치렀던 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의 독립운동의 항의운동의 일맥이었는데 예, 예. 지금 시각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1949년 북한 정권이 수립될 때 기여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마치 현역 공산주의 분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한다는 것은 예, 예. 우리 독립운동의 일각을 예. 오래전부터 우리 정부에서는 그 사회주의 출신들도 정부에서 서운을 했지요. 홍범도 장군도 그 박정희 시대에 다 서운한 그렇습니다.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예. 홍범도 장군은 박정희 때 한 번 서운을 했고 예. 문재인 정부가 한 급 더 더 올려서 올렸고. 또 두 번 서운을 했지요. 그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프레접하면서 내세우는 주장, 이러한 역사인식 어디에 기초한다고 좀 보시는지요?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예, 예. 그 파시즘을 겪은 사람들이 파시즘 체계에 예. 편입이 되는 안타까운 일. 예, 예. 이것이 그 브레이트라는 독일의 극작가. 독일의 극작가의 주장인데 예,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을 예, 둘러싸고 있는 예, 그런 법조인들, 예, 예. 검찰 출신들 예, 예. 이런 사람들이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나 예, 박근혜 대통령의 예. 비리, 국정농단 예, 예. 이런 것들을 수사하면서 그 파시즘적인 요인이 많았거든요. 예.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예, 예. 역사 왜곡, 예, 예, 그랬죠. 예. 그때 이제 뉴라이트가 사실 뉴라이트가 처음 등장했죠. 등장하기도 예, 했고 그런 것들을 수사를 하면서 예, 예.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그 동감해가는 그런 성향 그게 그 브레이트가 지적했던 가장 아픈 대목인데 예, 예. 서로 본인들 자신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은 그런 그 파시즘 초기에 네, 예. 들어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예, 예.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장시간 그냥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람 이게 10만인 코너거든요. 오마이뉴스를 후원하는 그 10만인 클럽 회원들을 모시는 코너인데요. 그분들이 처음 이렇게 모셨을 때 꼭 여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오마이뉴스는 어떤 언론이길래 이렇게 지금까지 후원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마이뉴스는 저도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습니다. 창립 대회를 할 때 제가 그때 대한매일 신문 주필이었는데 예. 축사를 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축사를 하면서 기업과 재벌,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형태의 오마이뉴스가 성공하려면은 창립 초기에, 창립 시기에 그런 자주, 자립 정신을 항상 되새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까? 예, 다만 전국이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고 있는 이런 때에 어떤 세력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는 날선 기사, 기록, 평론, 증언 이런 걸 통해서 아직도 깨어있는 우리 국민이, 시민이 많습니다. 예. 그런 시민들의 동반자가 되고 암담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횃불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저도 힘닿는 대로 성원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선생님 마지막 말씀 명심하겠고요. 저희도 열심히 계속해서 정론 집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모자란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너무 그 말씀 감사했고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삼웅 선생님과의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고문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도 이 긴 시간 동안 많은 역사적 교훈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직도 오마이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삼웅 선생님은 오마이TV, 오마이뉴스를 후원하는 10만 클럽 회원입니다. 함께 후원을 해주실 분은 아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입니다. 더불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김삼웅 선생님의 결의의 노래 아리랑, 이 따끈따끈한 책도 꼭 좀 일독을 보내드리고요. 저는 또다시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후원하는 10만인 클럽 회원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인사 한번 드릴까요, 같이?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